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긋다기 김학입니다. 자,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알파 채널에 관한 거예요. 어떤 선택한 거를 저장하고 또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선택 영역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파일을 불러왔고요. 자, 일단은 먼저 이 주인공을 불러왔는데, 자, 일단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선택을 먼저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퀵 셀렉션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으로 요 사이가 마이너스가 돼야죠. 자, 보시면 마이너스 기호가 뜨죠.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자,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클릭을 자 해서 영역을 넓혀 가시면 됩니다. Alt가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는 다시 또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Alt 누르 클릭을 하셔서 영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이 정도. 자, 그리고 좀 틀린 부분들은 항상 이게 조절하세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또 되고요. 살짝. 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하다 보면 도저히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 이런 때는 펜 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플러스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플러스 하는 거니까 그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여기 안쪽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Make Selection, 그 다음에 Add, 영역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dd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래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빠진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옵션 바에 Select and Mask로 갑니다. 자, 이 머리카락 부분은 이 리파인 엣지가 선택이 된 상태로 요거요. 자, 이렇게 한 번씩 쭉 끌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끌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됐죠? 아까처럼 영 안 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자,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거는 아웃풋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New Layer with Layer Mask.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원본이 하나 남고 그 다음에 그 선택 영역을 마스크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잘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뭔가 추가할 어떤 선택 영역에 대한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를 해서, 자, 컨트롤 T를 해서 이제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배경을 하나 만들게요. 자, 배경을 만드는 거는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Create New Fill. 자, 이거 누르시고 그라디언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라디언트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 요걸로 할게요. 자, 그라디언트를 뭘로 하실지는 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리니어가 마음에 안 드시면 레디얼로 하면 돼요. 레디얼이 혹시라도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리버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색깔은 당연히 바꿀 수 있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아니긴 한데 혹시 바꾸신다고 하신다면 이걸 클릭하셔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를 할게요. 이 부분은 오늘의 핵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오케이 하시고,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할게요. 스케일 자체를 조금 더.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어두운 부분이 적당하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조절을 해서, 자, 레디얼로 했고요. 스타일은.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라디언트가 맨 상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작업했던 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냥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작업하다 보면 꼭 나타나거든요. 자, 브러쉬를 적당히 하신 다음에 이거를 검정색으로 하게 되면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올게요. 또 한 가지. 아까 몸이 녹아내리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된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합니다. 자, 컨트롤 T. 자, 어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투명도를 주겠습니다. 투명도 오페서티를 줘서 어느 부분이 정확히 효과들이 먹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오버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안쪽이, 왜 그러냐면 이쪽이 다 지워지는 부분이니까요. 이쪽 부분이, 하단 부분이 지워지는 부분이니까 이 단절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자, OK를 누르시고, 자, 투명도를 다시 정상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한다면은,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보면 마법 지팡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마법 지팡이로 이 흰색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지우시면 돼요. 자, 볼까요? 자, 이제 선택하고 이제 용도는 끝났으니까 눈을 꺼주고요. 이쪽 레이어로, 이 남자 레이어로, 주인공 레이어로 오신 다음에, 자, 일반 레이어예요. 일반 레이어로 오신 다음에 그냥 딜리트를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느낄 거예요. 아까 보시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눈을 켜볼게요. 보면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탐구해 보겠다, 포토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뭐 거기까지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에서 중간에 멈춰도 됩니다. 거기까지 끝나도 사실은 충분히 어떤 배움에 대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나는 꼭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조금 생각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컨트롤, 자, 일단 Z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아까 여기까지 돼 있었잖아요. 자, 컨트롤 D를 하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 아까 돼 있었어요. 여기까지. 자, 아까까지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조금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 블럭을 잡았어요. 이렇게. 아니.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일단 흰 색깔이 선택이 돼 있으니까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를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시밀러, 자, 흰색에 비슷한 걸 선택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선택이 됐죠. 보이죠? 선택이 된 것들이 보이나요? 자, 흰색을 선택을 했는데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선택이 됐어요. 비슷한 것들이.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자, 눈을 끄고, 자, 이쪽으로 일반 레이어로 와서 남자 레이어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자, 아까하고는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구멍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구멍이 나서 내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왔죠. 자, 구멍이 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흰색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컨트롤 Alt Z를 눌러서 취소를 다시 할게요. 이렇게 컨트롤 Alt Z를 했습니다. 자, 취소를 다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 선택 영역을 저장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다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시밀러를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 선택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 자, 이 모든 게 선택이 돼 있는 거를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셀렉트 메뉴로 가서 세이브 셀렉션. 자, 이걸 전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사실은 알파 채널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여기 보시면 레드, 그린, 블루라는 게 있잖아요. RGB라고 있잖아요. RGB 채널 외에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어떤 편의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RGB 채널 외에 추가되는 채널 우리가 알파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 보면 채널 팔레트에 가시면은 지금 전체라고 지금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죠 채널이. 자 레드, 그린, 블루 외에 추가적으로 알파 채널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시 컨트롤 D를 누를게요. 자 컨트롤 D는 디셀렉트가 되겠죠. 자 됐고요. 아까 전체라는 걸 선택을 했고요. 이제 하이라이트까지 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거를 그 부분이라고 할게요. 부분. 됐죠? 자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선택 영역에 대한 연산에 들어가는 건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자 조금 헷갈리죠. 조금 헷갈리지만 그래도 따라 해보시면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선택, 자 셀렉트로 가셔서 로드 셀렉션을 하시고 자 전체를 일단 불러옵니다. 전체라는 건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포함된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로드 셀렉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부분을 불러와요. 자 부분을 불러오는데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빼기 부분을 하는 거죠. 전체 빼기 부분을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부분만 남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OK를 누를게요. 딱 그렇죠. 여기만 남았죠. 하이라이트 부분만 선택이. 자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저장을 합니다. 자 세이브 셀렉션 여기는 하이라이트 이렇게. 그러면 3개가 저장이 된 거죠. 선택 영역을 3가지를 저장한 거죠. 자 컨트롤 D를 누를게요. 아까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제 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로드 셀렉션. 자 로드 셀렉션에 가셔서 부분을 먼저 하십니다. 부분을 해서 일단 지웁니다. 자 일반 레이어로 가셔서 딜리트를 누를게요. 이렇게. 됐죠? 자 컨트롤 D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한 걸 불러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한 투명도나 뭐 여러 가지 필터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하시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빈 레이어를 만드시고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자, 빈 레이어를 만드시고 자, 로드 셀렉션에 하셔가지고 아까 하이라이트 부분을 자 불러옵니다. 이렇게. 자, 불러왔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기본을 누르신 다음에 자 앞 색깔은 Alt 딜리트, 자 배경색은 컨트롤 딜리트죠. 자 컨트롤하고 딜리트를 누릅니다. 컨트롤하고 딜리트 딱 이렇게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 디셀렉트 하시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하이라이트.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굳이 레이어로 독립한 이유가 뭐냐면 자 투명도를 내가 조절해서 조금 더 그럴듯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한 느낌이니까 살짝 연하게, 그렇죠? 살짝 연하게 하시거나 원하시면 필터에 뭐 여러 가지 블러 효과 같은 걸 줘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살짝 주면 됩니다. 살짝 과하게 주지 마시고 살짝. 자 이렇게 OK를 할게요. 자 하이라이트 부분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레이어로 독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 눈이 이런 때는 정확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보면서 그 투명도라든지 아니면 블러 같은 효과를 독립된 레이어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됐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자 어떻게 하시냐면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자를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림자, 드롭 섀도우. 자, 그림자를 주실 때 이 투명도 부분은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연하게 하시고, 이렇게 투명도 부분, 그림자의 강도, 이 투명도 부분을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각도 부분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됐죠? 자, 너무 과하지 않게 항상. 자, 됐나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귀 같은 거는 그냥 이제 재미로 아까 제가 쓴 건데, 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글자 폰트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흰색으로 하시고, 봄이 녹아내리는 때가.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의 핵심은 아까 그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주긴 했지만, 처음에는 좋지만 물론 거기까지 하셔도 돼요. 근데 선택 영역을 저장할 때가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택 영역을 저장해서 나중에 불러오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뭐 이미지는 저장했지만 선택 영역은 저장하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세이브 셀렉션을 통해서 알파 채널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알파 채널 저장을 통해서 더하거나 또 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택 영역을 어떤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